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예비 신랑은 31살입니다. 현재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는데 꼭 목요일에 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예랑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한참을 있다가 가면서 항상 저에게 꼬박꼬박 인사하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자주 눈에 들어오면서 저도 한두 마디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남자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남자는 말이 좀 적었으면 했는데 딱 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진지하게 상견례까지 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얘랑 직업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월급도 평범한 편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면접에 합격해서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이 적지 않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2년을 연애하면서 크게 다투는 일 없었고 제가 상상해온 날들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게 순탄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좋으면 뭐하나요? 얘랑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목요일만 되면 유독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도대체 뭐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았을 뿐 정확하게 어떤 볼일을 보는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최근에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결혼할 배우자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뭘 자꾸 숨기는 것만 같아 정말 답답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기면 정말 곤란해.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말 안 할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알지, 알고 있지. 좀 더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주면 안 될까? 진짜 네가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도 아니야. 하지만 아직 네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 그렇다고 아예 말 안 할 거는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알아야 하잖아? 그래,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기를 쳤거나 도박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순 있지만 그래도 배우자에게만큼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서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이 깨지면 그 사랑도 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제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랑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계속 숨기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믿어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좀 더 참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데 제가 강요해서 더 큰 문제가 다가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고 저는 지방 출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국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10,000원 한 장 쥐어주면서 힘내세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여서 뒤돌아봤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벌리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다시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장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얘랑과 데이트하려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 얼굴 못 봤다고 할 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반갑기도 했고 저에게 말 못한 문제는 아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주문한 게 나왔고 그걸 받고 한마디 한 얘랑 말에 저는 등에서 닭살이 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투가 제가 최근에 들었던 국어라는 아저씨와의 목소리 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매칭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생각했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은 사라졌고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포항에 출장이 잡혀서 또 일주일을 다녀와야 했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하려고 택시를 타려 했는데 제가 업무 전화 통화 때문에 전혀 신경 못 썼던 국어라는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뒤돌아 봤는데 역시나 국어라고 있길래 다시 가까이 가서 10,000원을 쥐어주면서 힘내세요 한마디 하고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저는 커피숍에서 느꼈던 닭살과 이번에는 심장까지 쿵쾅거리면서 제 등에는 식은땀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뒤돌아 다시 10,000원을 쥐어주니 덥석 봤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제가 국어라는 아저씨 손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자 저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정적이 흘렀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본 얘랑도 너무 놀라 당황했는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는 구걸했던 돈을 챙겨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비틀거리며 정신 부여잡고 얘랑 붙잡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저를 뿌리치려 하자 제가 서울역에서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여기서 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 알았어.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조용한 데로 옮기면 안 될까?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나올게. 그래 이제 말해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저번에도 출장 갔을 때 10,000원 지어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는데 설마 했어. 그런데 오늘도 구걸하고 있길래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 10,000원을 지어줬는데 내가 너랑 만난 지 2년 동안 들었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나 똑같아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래서 한 번 더 10,000원 지어주고 확인해 본 거야. 역시나 내 귀는 틀리지 않더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나한테 숨길 수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이유가 뭐야? 그래 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잠깐 나 좀 따라와봐. 그리곤 저를 어디론가 데려간 곳은 얘랑이 구걸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시부모님들께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리키면서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라게 되었죠. 저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제대로 설명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얘랑은 시부모님 데리고 왔고 저를 보고는 엄청 난감한 눈빛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이랑 옷을 갈아입고 오시더니 저한테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며 카페로 가자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 무슨 변명을 하던 지금 상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곤 어렵게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고 저는 아버님이 하신 말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랐지? 미안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테니 일단 들어보거라. 예전에 우리 집안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단다.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우리는 친척도 없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곳도 없었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열심히 밑바닥부터 일을 했고 그리고 내 아들과 아내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 그렇게 지금 우리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가끔 외식할 정도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단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건 우리가 그때 하루하루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단다.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4-5시간 정도 하는 건데 추운 겨울에는 2-3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근데 이게 은근히 수입이 쏠쏠하다. 구걸에서 얻은 수익 얼마는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기도 하고 너무 놀래켜서 미안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걸 멈출 수 없단다.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면 저희는 따로 살아야 하는데 이걸 계속 강행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예전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면 되고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 거란다.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괜찮다면 결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때? 같이 할 생각 있니?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구나. 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서울역에서 엎드려서 구걸을 하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결혼해서 왜 서울역에서 구걸을 해야 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에서 불우이웃 도우면 도왔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절대 결혼 못하겠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서울역에서 구걸하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어이없네요. 처음에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정신병인 것 같아요. 이 결혼 저는 할 수 없고 파혼할게요. 무슨 결혼해서까지 서울역에서 구걸하라고 해요? 댁들이나 많이 하세요. 진짜 보자 하니까 귀하게 자란 딸을 구걸을 시키려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구걸하고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저한테 하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네요. 진짜 세상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보네요. 이런 와중에 한마디도 못하는 얘랑 너무 정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헤어나오지 못해 저런 꼴을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서울역 발도 안 붙입니다.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가면 갔지 다시는 서울역 가고 싶지 않네요. 인생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께서도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났죠. 어차피 결혼 안 하면 되는 거니 너무 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 구해서 같이 구걸하겠죠. 정말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